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종교에서 이제 예언과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강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 여기 요즘에 최근에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1992년의 휴거 사건. 네, 이 휴거 사건. 19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 휴거를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종교인은 결국에 처벌을 받게 되고 나중에 출소하고 자기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구가 멸망한다. 세상을 놀라게 한 종말 예언 사건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에 지구 멸망을 한다. 뭐 이러한 일곱 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항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다 보니까 맞은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어떤 건 맞으니까 이것도 다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2011년 지구 종말 예언 목사 이제 와서 한다는 말. 그러니까 2011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해놓고 빗나갔어요. 빗나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10월 21일이 진짜 최후의 심판일이 될 거다. 5월 21일부터 5개월간 지진, 화산, 분출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 10월 21일에 완전히 멸망한다. 빗나가니까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빗나가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구 종말 예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마지막 양심은. 그쵸? 네, 폐암 공황장애 고쳐줄게. 사기친 목사 징역형. 폐암 공황장애를 고쳐준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무려 얼마를 받았냐면은 3억 4,376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폐암 말기, 가족의 폐암 말기다. 그리고 또 뭐 공황장애가 있다. 또 뇌졸중 치매에 걸린 노무가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못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 정신질환 치료해줄게 억대 돈 뜯어낸 종교인 징역 1년. 네, 이거 또 나왔죠. 또 귀신 붙었다, 동자신 내렸다, 사기 성추행 무속인 실형. 그래서 이 학생한테 키스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자기가 어떤 빙의가 내려와 갖고 그래서 그 큰엄마가 빙의해 가지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엔 징역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어떤 죄도 다 피해 나가겠네요. 그렇죠? 네,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그 발달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달장애. 그래서 발달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제가 이렇게 재활을 해줬어요. 재활. 그 재활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한테 적합한 발달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어떤 아이가 6년 동안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알아보고 엄마란 말도 안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제가 엄마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소원이 있다면은 아이한테 엄마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현재 6살이지만 발달 수준이 태아기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태아기.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정도면은 아이가 반짝반짝 짝짝꿍 잼잼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눈 맞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기 발달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재활을 했어요. 재활을 했는데 놀랍게 이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드디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쓰레기 버리러 밖에 나가면은 아이가 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제가 쓰레기 버리고 오는데 문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애착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에 갔는데 손만 놓으면 아이가 사라져가지고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아이를 찾고 제가 펑펑 울었는데 아이는 그냥 혼자 웃고 있었어요. 근데 이젠 엄마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애착 발달이 일어나는 거, 발달의 순서인 거예요. 그 발달의 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처럼 행동한다든지 이러면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아기 발달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 발달이 돼서 이제 엄마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한테 엄마 양수와 다른 사람의 양수를 이렇게 놓으면은 아이가 엄마 양수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양수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하게 재활을 하면은 아이가 발달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아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가 이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놀지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발달 수준을 검사해가지고 발달을 재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제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님 하신 얘기가 제가 어떤 아는 종교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4월 2일 아이가 말을 할 거니까 정성을 보여라.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그 정성을 보였대요. 근데 그날이 왔는데 아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정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시 2021년 뭐 3월 2일 아이가 말을 할 거니까 집을 정리해서 이렇게 바쳐라. 그래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안 됩니다 해갖고 이제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안정됐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걸 전달해야 되는데 꼭 돈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연관이 되고 그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 꼭 돈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내가 속았다. 내가 나중에는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면은 예측을 해요. 예측.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 훈련 모든 것,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면은 미래학자의 예측 2048년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진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2048년에. 그러면은 예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측은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늘 예를 들어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달의 변화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이 정도 변화, 1년 후에는 이 정도 변화,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거기에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그래서 2048년에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진다 그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로봇 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 분야에다가 돈을 이만큼씩 투자하고 있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 그래서 예측과 예언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예언을 믿으면 안 돼요. 예언이 빗나가, 아까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 예언이 빗나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이 빗나갔는데 예언에다가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럼 쪽박 차고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콩팥이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기인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방법, 지혜를 짜내고 하면서 하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과거에 그 틈새 라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틈새 라면 김복현 사장이, 이분이 이제 중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평생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배불리 먹고 싶어 가난해서, 그래서 라면을 명동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성공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 해갖고 나중에 봉지라면까지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사회 이사를 했어요. 그분이 중학교를 졸업하셨지만 항상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지혜가 뭐 일반 뭐 교수들 이상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저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참 그 지혜가 뛰어났어요. 지혜가. 근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20년 노력하니까 성공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지략가니까 지략을 몇 개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이런 그 라면, 예? 또는 그 봉지라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라면이 뭐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되지만 이제 봉지라면 시대를 한번 열어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정책 같은 이런 정책들을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계속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라면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라면 쪽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회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돈을 벌어서 그 틈새 그 쉼터를 만들어서 이런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좀 어떻게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근데 결국엔 뭐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미련하게 노력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해보면은 이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뭐 한 10년, 2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한 3년, 그 다음엔 2년, 그 다음엔 1년. 그러니까 점점 지혜가 쌓이면은 총력을 기울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가 뭐 1년 후에 성공할 것이다. 예언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끊임없이 노력, 근면하고 노력하고 자조. 내가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지식은 내가 책을 읽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과정, 이건 지식이지만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반포하고 싶은데
막 막는 거지, 관료들이. 아, 이거는 오랑캐글 아닙니까? 지금 중국에 한자가 있는데 막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를 반포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법이고 비책인데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리학가들은 이러한 지혜를 짜내 가지고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의 비책을 알려주느냐, 이게 지리학가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과 예측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이때 그 노력과 근면과 뭐 자조와 협력, 이런 협력,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전략적 동맹,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막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해결 비책을 짜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해결 비책. 어떤 해결, 이거 도대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네. 이럴 때 그냥 비책을 딱 알려주면, 어이구, 정말 그런 비책이 있었는데 내가 왜 몰랐지?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예언, 그리고 거기에 또 몰빵해가지고 인생을 망쳐서 벼락 거지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은 항상 뭐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다.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통찰을 해나갔을 때 또 예측을 할 때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